내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은 타인의 관심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의 선택과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르는 것이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존감과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SNS 안에는 가상의 사회가 존재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처럼요. 그 가상의 사회 안에서 또 다른 나 자신을 만들곤 합니다. 프로필 사진, 머릿말, 내 일상과 자랑거리, 여행과 먹을거리 등등 가상세계의 나를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아요 혹은 하트 이런 것들 말이죠. SNS에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문제가 바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누구는 좋은 외제차를 샀네, 취직을 어디 했네, 여행을 어디 갔다네 등등 수많은 자랑거리가 SNS에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SNS에 올라온 소식을 보고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러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런 식으로 SNS의 타인과 현실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SNS에는 부정적이고 자신의 약점이나 힘들었던 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도대체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쥐고 놓아주지 않을까봐, 나의 약점을 보여주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까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우리의 좋은 면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힘들고 슬픈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면만 계속 내보려고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이뤄낸 결과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SNS를 통해서 수많은 작가분들이나 기업가 그리고 자기개발 SNS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팔로우해서 소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SNS를 사람과의 인간관계로서 보는 것이 아닌 정보의 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하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한탄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되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SNS를 끊으면 발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습관, 그 습관 중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서 SNS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되게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잡게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서 잠깐 짬이 날 때, 혹은 일을 하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공부하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은 SNS를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SNS를 줄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시간을 훨씬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존감과 관련된 내용인데 타인과 여러분을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사람 간의 연결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가상의 사회에서 만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SNS에 보이는 타인의 좋은 모습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 지금껏 살아온 나 자신과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타인이 아닌 이전의 나 자신과 현재의 나 자신, 미래의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을 보면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에 친구의 숫자가 4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카카오톡 친구가 뭐 100명도 안 되니? 왜 너는 숫자가 그렇게 적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딱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너의 사람이니? 너의 소중한 사람들이니? 이렇게 물으니 친구가 쉽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NS거든요. SNS를 줄임으로써 내가 연락을 해야 될 사람, 가끔씩 보고 싶고 정말 만나서 연락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인지, 혹은 진정 내 사람으로 곁에 두고 오래오래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SNS를 줄이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분별한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진실되게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만 내 곁에 두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NS를 줄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인생 공부를 배우기 이전에 SNS를 자주 하면서 좀 제 좋은 모습만 드러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받는 관심이나 좋아요 수에 제가 행복해지고 슬퍼지고 이러는 제 자신을 어느 순간 보게 되면서 되게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SNS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 좋아요나 하트의 개수에 행복해졌다가 슬퍼지면서 본인의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자괴감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은 타인의 관심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의 선택과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이 멘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SNS에 몰두할 시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목표, 스스로 성취할 목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이런 목표를 찾는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이 좋은 습관들이 모인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활, 성상근야, 습상원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은 똑같지만 후천적인 습관은 노력하는 거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의 본성, 관심받고 싶어하는 본성,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 이러한 것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의식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일상 속에 배어들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